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장 미리 보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시험 시간 30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실에 입실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작 20분 전이 되면 이제 감독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인 확인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험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이제 시험 시작 전 5분 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면 이제 화면에 이제 수험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번호를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하라 그래요. 확인하고 나면 이제 문제지 상단에다가 이제 본인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전부 다 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지 좀 보자고요. 자, 문제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험자 유의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다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험표상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하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글에서 이제 시험 보는 문제가 총 5문제거든요. 총 5문제인데 그 5문제를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장할 때 그 파일은 내 PC에 보게 되면 문서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ITQ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 파일을 다 만들었다. 파일을 만들고 나면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답안 전송 요 버튼을 눌러서 감독관 PC로 이제 답안을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한글을 키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저장 먼저 하실 거예요. 저장할 때 이제 어디다가 저장한다? 내 PC의 문서라는 곳에 IHQ라는 이 폴더 안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고 그렇게 이제 저장시켜 놓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은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나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또 한 문제 풀고 나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라. 그래야 이제 컴퓨터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면 되는 건데 시험을 전부 다 봤다. 다 봤으면 이제 수험자는 답안이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이제 퇴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좀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자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수험번호 전부 다 쭉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시작한다 그랬어요. 시험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일단은 답안 파일을 먼저 저장 먼저 합니다. 답안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문제 풀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문제 풀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종료되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글꼴은 어떤 걸로 해라. 함초롱 바탕으로 해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자는 까만색으로 하고 줄간격은 160% 요걸로 해라. 그리고 정렬 형태는 기본적인 양쪽 정렬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제 조건에서 주어진 그 색을 적용시켜라. 그리고 색이 구분 안 될 때는 RGB 값을 적용하시오 그러고 나왔는데 모든 시험 문제가 이제 헷갈리지 않게 딱딱 떨어지게 색깔을 딱딱 지정해 주니까 RGB 값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mm로 하고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해라. 그리고 제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0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여백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용지 여백이 지금까지 이제 ITQ 시험 보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림 같은 것들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그림은 이곳에 있다. 폴더명까지 전부 다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입한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는 걸 해야 되더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총 5문제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기능 평가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1페이지에 작성해라.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능 평가하는 건데 얘도 2페이지에 작성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페이지에 작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 2번 문제를 1페이지에, 3, 4번 문제를 2페이지에, 그리고 마지막 문서 작성하는 그 문제를 이제 3페이지에 해서 우리는 총 3페이지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 4, 5 하고 이렇게 5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도형 같은 것들을 여러 개 그려서 작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 도형들을 묶기를 했을 때 0점 처리됩니다. 그룹화를 시켰을 때 이제 0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해서 도형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문제상에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도형의 표시는 지시사항이다. 지시사항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글꼴 있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지 여백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그림이 어디 있을지 그 위치도 우리가 한번은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집 배부가 다 끝나고 이제 문제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시험 시작하자마자 우린 바로 뭘 한다? 정답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답안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시험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하고 나면 이제 화면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생겨요. 요 그림이 이제 하나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답안 전송이라는 거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답안 전송을 해서 감독한 PC로 내가 작성한 그 문서를 보내주면 돼요. 전송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답안 전송은 뭐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저장하고 답안 전송해라. 저장하고 답안 전송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답안 전송은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돼요.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전송을 해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전송했던 그 파일 있죠. 그 파일 하나만 감독관 PC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첨부 파일 폴더 보기도 있고요. 첨부 파일 가져오기도 있고 전송한 답안 확인도 있고 시험 종류도 있는데 얘네가 정확하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답안 전송이라고 있는데 이 답안 전송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작성한 그 답안 파일 있죠. 그 답안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할 때 누르는 그 버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튼 언제 누르면 돼요? 내가 한글 작업하고 한 문제 풀었어요. 풀고 나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전송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첨부 파일 이제 폴더 보기. 첨부 파일이 들어있는 그 폴더 있죠. 그 폴더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어떤 특정 그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다면 그 그림 파일이 들어있는 그 폴더 있죠. 그 폴더를 표시해 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는 우리 첨부 파일 가져오기요. 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PC로 가지고 오는 거. 해서 우리 시험에서 사용할 그 그림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이제 감독관 PC에 있는데 그 감독관 PC에 들어있는 거를 내 PC로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버튼이 요 3번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버튼 전송한 답안 확인이요. 내가 이 첫 번째 있는 답안 전송을 눌러서 감독관 PC로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그 보낸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 버튼이 이제 4번이요. 해서 감독위원 PC로 전송한 그 답안 파일이 있어요. 전송한 그 답안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거. 거꾸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답안 전송을 했으면 그때 이제 답안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전송한 답안 확인 이 버튼을 눌러서 감독관 PC로 전송한 그 답안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 도중에 아직 문제 끝까지 안 풀었는데 중간에 내 컴퓨터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이제 다른 컴퓨터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다른 컴퓨터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작업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작업했던 그 파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전송한 답안 확인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다 봤다. 전송한 답안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전부 다 감독관 PC로 전송된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이제 시험 종료 버튼 요거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누르고 나면 이제 PC, 내 PC는 이제 잠금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관한테 손 들고 문제 다 풀었다, 답안 전송 다 했다 얘기하면 이제 감독관이 이제 지시해 줄 거예요. 뭐 퇴실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 내고 잠시 대기하세요라고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집 배부 다 받고 이제 확인까지 끝나고 이제 시험 시작했다고 하자고요.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 한다? 한글 프로그램 먼저 실행을 시키더라.
해서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이제 한글 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한글 아이콘이 없으면 우리가 시작 버튼 눌러서 한글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해서 한글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문서가 하나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답안 파일을 먼저 작성하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저장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도 돼요. 왜?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켰을 때는 그냥 빈 문서하고 돼 있어요. 파일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눌러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어디다가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우리는 내 PC의 내 문서요. 문서. 라이브러리에 보게 되면 문서라고 있고요. 그 문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ITQ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Q라는 폴더 안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답안 파일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ITQ까지 해서 이제 위치를 전부 다 지정했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이 파일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요. 파일 이름을 이제 쓰면 되는데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렇게 이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수험번호가 만약에 1, 2, 3, 4, 5, 6, 7, 8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써주고 하이픈 찍어주고요. 그리고 내 이름 써주면 됩니다. 홍길동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저장 버튼 얘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장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ITQ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이제 파일 이름 이렇게 이제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 형태로 이제 작성하고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 버튼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자, 맨 위에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 파일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도큐먼트가 이제 문서고요. 내 문서고 거기에 이제 ITQ라는 이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이제 저장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기본사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기본 작업으로 이제 뭘 하냐. 맨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용지 여백이 있었어요. 그 용지 여백을 먼저 설정할 겁니다. 자, 용지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맨 위에 줄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F7번 누를 거예요. F7번이 용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지 설정할 때는 A4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용지 방향이 세로인지 아닌지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여백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수정할 겁니다. 그때 이제 여백을 어떻게 설정하냐? 이 위쪽하고 머릿말 여기는 10으로 전부 다 설정할 거고요. 꼬릿말하고 아래쪽도 전부 다 1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11로 할 거예요. 11. 그리고 제보는 그냥 0으로 기본값이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0이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편집 용지 여기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좀 볼 건데 단축키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왼쪽이요. 키보드 왼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제일 밑에 Alt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Alt라는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문자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원문자가 이제 전부 다 단축키예요. 단축키. 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A4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세로 맞나 안 맞나 요거 확인할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서 이제 뭐 눌러라? T 눌러라. 해서 Alt하고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위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위쪽은 10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10이라고 쓰고 탭 버튼 우리 키보드 왼쪽에 보게 되면 탭 버튼이 있어요. 탭 버튼. 탭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 그리고 또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요. 왼쪽은 11. 또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11. 그리고 또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머릿말로 가요. 머릿말 10. 그리고 또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꼬릿말로 가요. 꼬릿말 10.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해서 위쪽하고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하고 아래쪽 여기는 전부 다 10. 10이고요.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만 11. 그리고 제보는 원래 0이에요. 원래 0. 0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편집 용지 설정 다 끝났습니다. 해서 F7번을 다시 눌러보면 우리가 용지 여백 설정한 거 요거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용지 먼저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기본 글꼴이요. 우리 앞에서 이제 문제지를 봤을 때 기본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었고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렬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얘가 지금 선택이 돼 있거든요. 얘가 이제 양쪽 정렬. 그리고 줄 간격은 160% 이게 줄 간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 함초록 바탕이다 10포인트다 그리고 글자색은 까만색이다 그리고 양쪽 정렬이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60%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으로 그냥 우리가 작성하는 겁니다. 기본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글꼴이 잘못돼 있다 글꼴 바꿔주면 되잖아요. 정렬 방식이 잘못돼 있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줄 간격이 잘못돼 있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나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글꼴을 전부 다 지정해줬다. 그 얘기는 문제상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사이에 내가 지금 몇 줄을 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시험 볼 때 뭘 하냐?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보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보기라는 메뉴 중에서 문단부호라고 있습니다. 이 문단부호는 반드시 키고 시작하세요. 이 문단부호가 얘예요. 요 모양이 뭐한 거? 엔터 친 자리. 그거 이제 표시해 준 거. 해서 줄과 줄이 그 사이에 이제 몇 줄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이 문단부호는 반드시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문제별로 이제 페이지 구분할 겁니다. 우리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1페이지에다가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하고 4번 문제가 이제 2페이지. 그리고 이제 문서 작성하는 문제가 이제 3페이지에서 총 3페이지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문제 번호를 먼저 페이지별로 구분해 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화면 좀 조금만 크게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1번 문제 풀 거예요. 점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 겁니다. 점 찍어주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게 이제 1페이지다가 1번 문제, 2번 문제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제 풀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문제는 2페이지에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우리가 페이지 넘겨버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로 이제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1페이지에는 1, 2번 우리가 써놓은 게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 풀 거예요. 점 찍어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수식 작성을 할 건데 수식 작성을 2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 번호를 미리 써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요. 그리고 한 칸, 두 칸 띄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2번 문제 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점 찍어주고 엔터요. 해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이 두 문제 이제 풀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수식 작성하는 건데 수식을 하나 작성해서 1번 뒤에다가 이제 하나 작성해 주고요. 2번 뒤에다가 또 하나 더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4번 문제 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페이지에서 3, 4번 문제 다 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강제로 넘길 때는 우리가 Alt하고 Shift하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Alt,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3페이지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까지만 우리가 작업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게 끝났으면 얘도 그냥 저장시켜 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요 디스켓 모양이요. 요 디스켓 모양 눌러서 이제 저장해 주면 돼요. 이 디스켓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얘를 한 번만 눌러야지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누르다 잘못 눌러서 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이 버튼은 여러 번 누르세요. 여러 번 누르시고요. 얘를 이제 누를 때마다 우리가 지정했던 요 파일 이름이 있죠. 이 파일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화면상에 뭔가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아도 얘를 누를 때마다 이제 저장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게 끝났으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제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ITQ 시험 볼 때, 우리 한글 시험 볼 때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처음에 해놓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문제를 쭉 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면 이제 푼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답안 전송해야죠. 답안 전송할 때 지금처럼 답안 전송 이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화면상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자, 지금 이 파일, 내가 저장한 그 파일이요.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에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답안 전송 눌러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답안 전송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답안 파일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상태 이제 성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 누르고 지금 이 창을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송한 답안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버튼 눌러서 우리가 전송했던 답안 다시 불러와서 정상적으로 보내줬는지 확인하고 나서 확인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한테 손 들고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답안 전송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독관이 이제 뭐 지금 퇴실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험 보고 있으니까 잠깐 대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시험장에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한글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뭐 수식 집어넣는 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도형 집어넣고 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표 만들고 차트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스타일 지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작업했던 문서 작성하는 거, 그것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서 쭉 한번 풀어봤더니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60분 안에 어떻게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할 때 50분 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축키 쓰는 거. 그리고 단축키 쓰면서 이제 많이 연습하는 거, 자주 연습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한번 풀어보고 2시간이 걸렸는데 시험장 가면 뭐 잘 시험 볼 수 있겠지? 못 봐요. 시간 오래 걸려요. 시험장 가면 아무래도 긴장하기 때문에 평상시랑 달라요. 1시간 시험이라도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때 이제 50분 안에 들어와야 시험장에서 1시간 안에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뭐 한다? 시험 시작하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 이제 실행시키더라. 그리고 이제 파일에 다른 저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 PC에 문서의 ITQ라는 이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짝대기 이름 요렇게 이제 저장을 하더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맨 처음에 이제 F7번 눌러서 용지를 먼저 설정하더라. 용지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만 11, 그리고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전부 다 10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용지 설정할 때 F7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뜨죠. 뜨면 맨 위에서 이제 A4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세로 방향 맞는지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10, 여기 10, 그리고 왼쪽 오른쪽만 이제 11이요. 그리고 제보는 원래 0이니까 그냥 0이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용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 모양 크기, 줄간격 이런 거 이제 설정해줘야죠. 그래서 글자 모양은 이제 함초롱 바탕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양쪽 정렬, 그리고 줄간격은 160%, 얘가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줄간격 다 설정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문제별로 이제 페이지 구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1페이지에다가 이제 1, 2번 문제 풀겠다. 그리고 2페이지에는 3, 4번 문제 풀겠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우리 문서 작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리 문제별로 페이지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페이지 구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에다가 1번 점 찍어주고 엔터, 그리고 2번 점 엔터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번, 2번이다. 이렇게 다 표시했으면 그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2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엔터 누르더라.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요 3번 앞에 요 자리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커서 깜빡거리면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점 찍어주고, 그리고 가로 1번, 가로 1번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그렇게 2페이지 작성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3페이지로 넘어가더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별로 페이지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